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VM웨어 솔루션으로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VM웨어 기반으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에서 별도의 어떤 백업과 복구, 데이터 보호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베리터스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GM블럭의 김민상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GM블럭의 김민상입니다.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겠죠? 잘 들리실 겁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일단 앞서서 가상화, 그러니까 탑 선두주자인 VM웨어 쪽에서 정의를 내린 가상화 시스템의 자원을 공유하고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오픈 스택이니 뭐니 다양하게 퍼블릭, 프라이빗을 아우르는 그런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듯이 가상화로 현대화를 하셨으니까 이제 백업도 현대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를 했는데 백업은 구시대적인 방법이면 안 될 거잖아요. 아직 근데 구시대적인 아키텍처가 아직 많이 있기는 해. 그 도커라든가 오픈 스택이라든가 애저 스택이라든가 레드햇, KVM, 또 하이퍼V나 누타닉스 VM웨어 등등 모든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백업 솔루션들은 늘 연구를 하고 있고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백업 솔루션도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VM웨어는 어쨌거나 상업용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VM웨어의 어떤 파워와 같이 가장 잘 지원해야 되는 플랫폼이 VM웨어다라는 게 백업 솔루션들의 이제 인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어요. VM웨어와 베리타스는 데이터 센터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한 18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운영 시스템이 우선적인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운영자의 편의도 백업 솔루션에서도 서포트 해줄 수가 있고요, 백업과 복구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발전 속도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리타스는 한 4가지 기조로 발전을 해왔어요. 일단 VM웨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시성을 백업 시스템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VM웨어에서 콘솔에서 VM웨어를 잘 관리하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백업 솔루션은 그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가시성도 확보해주면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백업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하고 복구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그 기술들을 제공하는 게 두 번째겠고 세 번째는 이게 다양한 운영 장애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시스템이고 외부적인 공격들도 요새 많다는 거죠. 거기에 운영을 정상화하는 스텝을 밟기 전에 백업으로 어떻게 순식간에 RTO를 줄이면서 운영을 정상화해 줄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것저것 세팅하고 어디가 공격받았고 뭐가 잘못됐나 볼 거 없이 그냥 복구해. 그게 장점인 건 알고 있으나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가상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딥다이브 하기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빠르게 복구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시스템의 부하를 줘서는 안 돼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복구를 하면은 시스템의 부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최소화시켜준다? 복구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복구할 때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스펜딩도 필요하고 한데 적어도 백업할 때만큼은 그렇지. 백업할 때만큼은 부하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백업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 굉장한 기능이 있어라는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VM웨어가 상당수 해주는 기능이기도 해요. VM웨어가 그만큼 좋기는 해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늘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베리타스 넷백업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베젤 자체는 조금 옛날 모델이긴 한데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에 짧게 갈게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저는 이제 제가 구분 짓는 백업 세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한 단위든 두 단위든 백업 서버에다가 테이블 달아버렸죠. 아주 옛날에 마그네틱 테이블에다 테이블 저장을 했고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대신에 느리고 복구도 어렵고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TL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실 수 있어요. 중복 제거라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VTL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VTL은 소스 중복 제거라고 하는 즉 빠른 백업을 위해서 대상, 물리 서버, 웹이나 와스, 파일 서버에서 데이터를 줄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100이면 100 가져와서 눌러 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세대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테이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압축이긴 압축인데 중복 제거라는 말을 쓸 정도로 빠른 백업을 해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똑같이 테이프과 VTL이 양존하는 상황에서 아예 서버나 백업 관리 서버에 디스크를 꽉꽉 채우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1차적으로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백업하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용량도 그러면 덜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VTL이나 테이프는 여전히 연결이 됩니다만 2차 백업, 3차 백업, 중장기 백업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네. 네.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물론 서버에 있는 디스크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네. 기술은 뭐냐면은 중복 제거 기술이 좀 더 한층 발전한 거예요. 네. 그걸 저희는 소스 중복 제거라고 하고 네. 가져온 다음에 눌러 담는 걸 타겟 중복 제거라고 하는데 네. 소스 중복 제거는 당연히 이미 중복 제거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백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3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4세대다? 네,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PBBA라는 네. 약자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것은 목적 지향형 백업 전문 어플라이언스를 칭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단지 백업을 빨리 하고 복구를 어떻게 해주냐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아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가상화라는 앞선 코멘트도 있었듯이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거기에 대한 복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백업하거나 VMware를 포함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복구하고 대응하느냐, 복구에 백업하고 대응하느냐에 네. 대한 측면과 이것을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위한 네. DR 시스템을 또 백업단에서 어떻게 수행을 서포트를 해주느냐라든가 마지막으로는 랜섬웨어 같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것까지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기능도 우선입니다. 하지만 대응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빠르냐, 유연하냐, 네. 대응 능력이 뛰어나냐, 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단 하나의 서버에 모든 컴포넌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강점이 1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이제 그 두 번째 장편에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우측을 보시면은 다른 벤더라고 칭해져 있는데 결국은 분리 조합형이에요. 딴 데는 네. 가상 서버든 물리 서버든 뭐 이렇게 백업 서버들을 따로 두고 네. 또 그거 중복 제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도 따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따로 사야 되고 네. 그리고 VTL이든 뭐 스토리지든 테이프 라이브러리든 그런 것들을 산다 치면 고객 입장에서는 원 벤더로 다 세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벤더는 이게 강하고 어떤 벤더는 이게 약해요.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탑 브랜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들어올 땐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겠죠. 네. 하지만 4가지 벤더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업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그거를 고도화시킨다든가 구축한다든가 장애 처리를 했을 때 결국 4가지 벤더 모두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연결 인터페이스들이 장애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회차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백업 서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그 컨피규어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능력 그리고 그 벤더 단 하나의 제조사 벤더들이 모여있는 제품이라는 게 이제 넷백업의 장점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기존의 아키텍처보다는 훨씬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전통적인 시스템과의 단순 비교였는데 요거는 이제 그 5250이라는 모델이 말씀드렸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표준 모델이에요. 네. 5340이라는 큰 모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안을 받으시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을 제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투유짜리로 쭉 늘어서게 되는데 스케일업을 하게 되는데 헤더 역할을 하는 서버 형태의 어플라이언스가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6단까지 65.5테라 정도의 리얼한 피지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쉘프들이 연결하게 되고 총체적으로는 한 400테라 약간 넘는 수준의 용량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그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장표들만 사실 제안서에 넣는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아요? 레이터스트. 뭐 IDC 가트너의 뭐 몇 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통합 어플라이언스 시장에서의 40%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2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그 성능과 어떤 뭐 선전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리고 효용성이 증명이 됐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1등이니까 많은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검토할 때 일단은 후보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등이니까. 그래서 저번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넷백업, 베리타스, 특히 그 중에서도 어플라이언스가 특장점이라고 말하는 기능들을 기준으로
예산에 맞게 설계해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이게 네. 탑이구나, 적어도 거기에 육박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기준에서 예산에 맞게 이제 저울질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뭐 가격싼 어플라이언스를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베리타스 네네.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맞겠네요. 네네. 예전에 테이프나 VTL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일보해서 통합 어플라이언스 시장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네네. 각각의 벤더들이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하고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탑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장점을 한 두세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랜섬웨어 방어 시만텍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약자로는 SDCS라고 시만텍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현재까지 어떠한 랜섬웨어도 이 장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넷 백업 동작 외에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프로세스가 예. 넷 백업 네네네. 그 프로세스만 되게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키텍처에 대한 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드닝 되어 있어서 넷 백업 작업만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가장 신뢰도 있는 아직까지 침투된 예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AD 조인을 허용하지 않고요. 리눅스 커스터마이즈 리눅스를 쓰고 있는데 루트 계정이 아니라 어드민 계정 사용하고 있고요. 백업 별도망 사용하면 더더욱 안정성 증대되고요. 그리고 2차 패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SDCS라는 그 툴이 2차 패스워드 아이디도 넣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해킹을 통해서 디스크 저장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암호화를 걸어서 인질극을 벌이는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커스터마이즈드 레드햇 그 리눅스는 디사라고 하는 미 국방성 지원기관에서 발행하는 표준 가이드가 있어요. 그것은 일단 어떤 보안, 전산 시스템의 보안과 방어를 위한 기술 지도인데 거기에 그 표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OS 측면에서 물론 리눅스도 그 랜섬웨어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가장 공격이 많고 방어가 즐비하게 일어나는 미국 국방성의 어떤 표준 가이드를 지원하는 그 가이드에 부합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게 삽재됐다는 거고 요 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블랙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킹 시도로부터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뚫린 적도 없다. 네, 여전히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우측 도식은 이제 모든 게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미지예요. SDCS라는 툴을 비활성화했을 때는 이렇게 감염이 되고 활성화했을 때는 탐지가 막는다. 돼서 이렇게 막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번 제안을 드릴 때마다 현 시점에서의 침투 사례를 확인하거든요. 제조사에. 근데 없어요. 좋은 점이죠. 그것만큼 신뢰 있는 게 없겠죠. 네, 이것 때문에 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실 정도로. 예. 백업 솔루션 그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전산 시스템 중에 아까 앞 세션에 VM웨어 같이 가상화 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지치신 나머지 예산도 지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업은 되는 걸로 해라고 했다가 저희가 신문기사에서 많이 뵙죠. 그런 분들을. 예. 랜섬웨어를 막아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그 외의 기능들을 좀 이제 설명해 볼게요. 당연히 후반부에는 일단 VM웨어에 대한 지원 기능들도 나옵니다. 중복 제거라는 게 아까 2세대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록 레벨 단위로 가져오기 때문에 점점점 압축이나 백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파일 그 안에 몇 가지 단어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변경된 블록만? 네네. 그렇게 가져오니까 그걸 저희는 소스 중복 제거라고 부르고 안 되는 백업 솔루션 없습니다. 다 돼요. 그럼 이 장표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것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기능으로 발전을 했어요. 더 빨리 한다? 네네. 엑셀러레이터라는 가속이란 뜻이겠고요. 중복 제거 가속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중복 제거 기술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눌러서 가져오느냐예요. 누가 더 빨리 백업을 해주느냐의 차이인 거죠.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의 포인트는 결국은 백업을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대상 서버에서 가져오는데 예전에는 이 백업 마스터 서버가 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정리를 해요.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순식간에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다들 그래 가져와봐라고 하면 그 클라이언트 파일 서버라고 통칭을 한다면 얘가 어떤 게 변경돼 있어 이거 보내줄게 이런 이제 에크싱크의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엑셀러레이터는
이미 파일 서버 내부에 트래킹 폴더가 생성이 돼 있어서 넷백업 기술에 의해서 얘가 이미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미 가지고 와 있으니까 얘는 그걸 정합성을 당연히 보장하는 게 벤더의 기술력인 거고 그러겠네요. 가져와라고 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네. 던져버리니까 기존의 다른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중복 제거 기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측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중복 제거 기능 중에서 아까 트래킹 폴더를 사용해가지고 이미 변경된 데이터만 가져오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베리타스의 제일 특화된 그런 장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엑셀러레이터, 가속 기능이라는 쓰는 기능들은 많이 있어요. 저 같아도 그건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은 넷백업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중복 제거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사, K사, S카드 뭐 이렇게 해서 검증도 됐고요. 성능이 그렇죠. 정말 뛰어나다라는 고객 이름 나와 있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단일 벤더이고 중복 제거 기술이 훨씬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VTL 대비해서 혹은 테이프 대비해서 굉장히 차세대 저장 장치로서 백업 서버 일체형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랜섬웨어를 방어해 준다. 이런 표현을 하기 쉽진 않은데 100% 정도다.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도 안 뚫렸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안 뚫렸다는 게 신뢰도를 제일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넷백업이 VM웨어를 백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VM웨어 시스템이고 우측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은 어플라이언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면 VADP 통합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있고 밑에 VM웨어 복구, 뭐 우측에 최적화 모니터링 제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하나하나의 기능이고 현재 VM웨어 백업 복구를 지원하는 베리타스의 메인 기능입니다. 그러려면 VADP가 뭔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백업 솔루션의 허와 실드 좀 말씀을 드릴게요. vStorage API for Data Protection이 VADP의 약자입니다. 얘는 VADP는 VM웨어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절대 백업 솔루션들의 기술이 아닙니다. VADP는 아까 영어의 그 해석에도 보여지듯이 데이터 보호를 위한 vStorage, 가상화 스토리지 API를 열어준다는 뜻. VM웨어가 이렇게 기술을 열어놨으니까 백업 회사들이 그 API를 가져다가 잘 한번 가져가서 써봐. 그렇죠. VM웨어 API의 프레임워크의 모음을 칭하는 거예요. 네네. VADP를 얼마나 잘 연동하고 그 연동된 기술력에서 뭔가를 더 얹어주느냐가 백업 솔루션들의 성패를 정하는 가상화 시스템에서. 그러면 VADP의 특징은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잘 정리가 돼 있으셔가지고요. 일단 에이전트 리스트입니다. 에이전트를 VM웨어 호스트라든가 VM웨어의 각각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설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백업되고 복구도 합니다. 그리고 랜 프리라고 해서 네트워크로도 백업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트워크로도 백업을 할 수 있어요. 텐지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별도망으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SAN, 스토리지 에이전 에이리어 네트워크, FC5 파이버 채널로도 백업을 해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VM웨어가. 그리고 온라인 백업, 운영 중에 백업을 하고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네 번째로는 전체 이미지 스냅샷 복구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개별 파일 복구도 해봐 라고 모든 API를 공개해줘요. 아까 API 공개에 대한 내용이 전 세션에 잠깐 있었는데 운영 시스템이니까 서드 파티들이 각각 이 VM웨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을수록 VM웨어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서 18년 이상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베리타스는 우선적으로 VM웨어를 신경 써왔고 거기에서 탄생한 5가지 기능들이 방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로 이제 통폐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VM웨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를 활용해서 각각의 백업에 가상화된 환경에 백업이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 역할이다. 잘 요약해 주셨어요. VM웨어 백업의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그래도 18년 동안이니까 제일 업계에서 오래된 그런 협력한 백업 회사일 거잖아요. 거의 1, 2위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어쨌거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VM웨어 전용 백업이 아니라 전용 백업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장점에 얹어져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구성들, 우리가 가상화 시스템만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서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이거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물리서버만 얘는 백업 받고 얘는 가상화만 백업 받아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통폐합시키는 게 DR, 뭐 클라우드, 퍼블릭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랜섬웨어 대응한다든가 측면에서는 훨씬 편하다는 건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단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GRT라는 기능과 네. V레이라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엑스레이도 아니고 V레이입니다. 그거 잘 보셨어요. 오, GRT는요. 네. 예전부터 베이타스가 갖고 있는 개별 파일 복구 특허 기술이에요. 오. 네. 개별 파일 복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대부분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네. 그렇지 않던 시절에도 특허 기술을 갖고 있었고 예전부터 다른 데들이 안 됐을 때부터 베리타스는 됐다? 네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VADP에 의해서 VM웨어가 떨궈주는 API 거기에서 끌어오는 게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로 다 복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느냐, 그 선별을 개별 파일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폴더 단위까지 갈 수 있느냐, 당연히 각각의 VM은 할 수 있느냐, 네. 전체를 때려 넣을 수 있느냐, 제가 좀 표현이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기능에 따라서 그 기술력이 갈리는 거예요. VM웨어는 그런 거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냥 API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의 백업 솔루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GRT는 확실한 특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V레이 여기 왼쪽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약간 뭔가 엑스레이 찍은 듯이 그러네요. 시스템을 엑셀로 이렇게 네네.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객체 복구, 파일 복구, 네. 폴더 복구, VM 복구, 전체 복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VM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이거를 엑스레이 찍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봐. 이름 잘 지었다. 예, 우리는 18년 동안 같이 했어. 네. 우리한테 모르는 건 없어요. VMware 속속들을 다 알 수 있고 누구보다 많은 테스트와 개발을 해왔어. 네. 라는 게 V레이라는 이름의 기술의 총칭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기술의 총칭이에요. 기능이 아니라. 네. 일단 GRT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레이 기술이 접목돼 있으니까 GRT가 가능하구나. 게다가 예전부터 싱글 패스 백업, 단 한 번의 백업으로 개별 파일 복구니 뭐 디테일한 객체 복구가 가능했던 베이타스 입장에선 당연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노하우가 있구나라는 그 GRT에 대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아까도 데브옵스 데브옵스 환경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이 괴로워하시는 포인트는 분명히 운영진에서는 안정성이냐, 개발단에서는 야 빨리 진보적으로 좀 치고 나가자.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것도 시간의 소비,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의 자원, 스토리지의 자원 이런 것들이 VM웨어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는 백업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만약에 어떤 개발 프로젝트 한 다음에 그걸 다 삭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백업 대상인 측면에서 놔뒀다가 모르고 삭제했거나 혹은 나중에 찾아야 될 그런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백업본이 없으면 복구도 못하고. 백업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리스토어 해가지고 올려야 되나가 아니라 인스턴트 리커버리라는 개념은 백업되어 있는 백업본에서 즉시 운영단으로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비슷한, 똑같은 것 같은데 빔에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있다고. 다 있는데. 근데 뭐가 다른 건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기능이기도 한데 이거 외에 어떤 가지수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도와주는 것, 장애에 대응하는 것, 빠른 백업과 복구, 시스템의 부하 없이 할 수 있는 것. 자, 센 백업 안 되는 사람도 알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벤더들 아직 있어요. 그리고 기능 도움 못 주는 VM웨어에서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됐을 때 즉시 복구 안 되는 벤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백업 복구 우리보다 느린 벤더들 많습니다. 하나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그중에 일단 GRT가 한 가지였고요. 객체 가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복구해 드릴 수 있다. 다른 업체들도 벤더들도 가지고 있는 기능이지만 리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다른 기능이 또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운영만 해주는 걸로 끝나진 않아요. 운영을 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그쪽에 쌓이잖아요. 물론 장애가 났거나 안 쓰는 VM은 그대로 옆에 둡니다. 백업본에서 새로운 VM을 올려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 돼요. 뭐 DB 운영을 하시든 뭐 파일 서버 운영을 하시든 그럼 데이터가 좀 쌓이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또 여기 쌓이잖아요. 그러면 VM웨어의 V모션이 연동이 돼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또 쓱 원래 데이터 스토어로 집어넣어 줘요. V모션은 VM이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M웨어의 API와 백업 솔루션들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 V모션 API를 사용해서 만든 게 인스턴트 리커버리? 그렇죠. 혹여 저는 다른 업체들도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지는 확인하시는 건 고객분들의 몫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백업 스토리지에 쌓이는 데이터를 운영 스토리지로 넘겨주는 기능은 뭘 사용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운영 중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건 또 고객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되는 벤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데는 일단은 배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배제해야 되고 나중에 그러면 리스토어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하셔야 됩니다. 네. 리스토어 할 때 무조건 운영 중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운영 중단 없이 하려면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준을 설명드린 제 입장에선 운영 중단 없이 데이터도 싱크 맺을 수 있고요. 즉시적으로 백업 보내서 찾아내가지고 DevOps 기능이든 아니면 일반 파일 서버 DB 운영이든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못하는, 그러니까 빠져있는 기능이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얘는 아까랑 비슷한데요. 네.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네. 중복 제거 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장소예요. 저장소에서 복제본을 하나 내부에 하나 더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 과정을 거쳐요. 네. 그 복제본에서 네. 백업본에서 하나 내부에 만드는 거예요. VMware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도 씁니다. 네. VMware 띄워주고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로 VMware도 복구하고요. 네. 파일 단위, 폴더 단위도 복구하고요. 네. 또 우측에 화살표 하나 더 나와 있죠. 파일 다운로드라고 해서 넷백업 콘솔, 웹 콘솔 사용자한테 네. 필요한 파일도 즉시 다운로드 받게 해줘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리커버리랑 뭐가 다르냐? 네.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운영 복구 스피드가 필요한 관점이에요. 빨리 복구해야 즉시 복구? 예, 즉시 복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상황.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파일을 하나만 빼와야 되는데 라든가 조금 시간을 두고 뭔가를 복구해도 되는데 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운영자 관점 위주. 아까 리커버리는 시스템 운영 관점 위주, 여기는 운영자 관점 위주에 액세스가 즉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인스턴트 액세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까는 즉시 복구가 더 중요하니까 인스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액세스 기능에도 리커버리 기능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능이 나눠지고요. 버추얼 머신 인텔리전스 폴리시라고 하는데, 얘는 더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넷백업에서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쿼리에 따라서 VMware의 여러 가지 호스트 혹은 수십 대의 VM들을 선별해서 받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해드리는 거예요. 넷백업 운영자가, 백업 운영자가 네. 선별해서 VM을 가져오면 돼요. VM 운영자들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호스트가 중요하고 뭐 켜진 VM만 받아주면 되고 꺼진 건 제외해주고 야, 운영 부하가 너무 한쪽 호스트에 많이 몰리는데 여기에 백업은 좀 조정을 해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뭔가 특별한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백업 부하만큼은 내가 알아서 내 백업에서 쿼리를 날려서 그렇게 분산해서 받아볼게 라고 하는 쿼리 기반 백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거 덕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산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백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적 VM 보호 기능이 포함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의 부하 분산이 설계자가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혹여 생길 수 있는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백업 병목 현상만큼은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운영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 시스템에 서드 파티가 연결하는 거를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이 VMware API 연동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역으로 아까는 넷백업 내부에서 쿼리를 날려준다고 했는데 엑스레이 기술에 의해서 얘는 VM 내부에서 백업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API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VM 콘솔 화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넷백업 GUI에 굳이 안 들어가도 VMware를 하시다가 VMware 그 웨어 콘솔에서 백업 정책도 변경하고 수립하고 또 복구도 가능한 그런 API를 연동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자 측면에서의 편의 기능. 그러네요. 통폐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조정 관점에서만큼은 익숙한 화면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편하게 해줘? 마치 내 백업 GUI가 합쳐져 있듯이 그렇게 해준다는 기능 측면에서 이 플러그인 기능도 빅5에 들어갈 만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 장에서는 이제 VADP를 연동한 백업, 그 중에서 SAN으로 백업을 했을 때 소요 시간이 비교되는 거고요. 짧을수록 빠르다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VM들을 막 복원했을 때 어디가 더 빠르냐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표현한 거고요. 베리타스가 빨간색인 것 같은데 뭐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근데 또 압도적이지 않은 걸로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네. 엄청 압도적으로 빠르긴 빠릅니다. 그리고 개별 복구에 대한 총 소요 시간도 비교를 해내요.
이 세 가지 결국은 백업과 복구에서의 속도의 강점이 있다라는 게 이 네. 장표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탐날 만한 속도를 보여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VADP를 연동을 잘해주는 그 네 네. 가지 측면 중에서 네. 제가 기능, 복구, 백업, 장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네. 5가지 기능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최신 버전에서는 넷백업 9.1 버전에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통합을 해서 구축을 했을 때는 인스턴트 롤백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아까 인스턴트 리커버리, 액세스, 인스턴트 액세스, 네. 이건 롤백. 얘는 그냥 무식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전 단계로 확 그냥 복원을 해주는 거군요. 랜섬웨어가 걸렸다 싶으면 바로 그 전 거를 그냥 부어줘요. 예, 저도 이틀 전에 공지된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인스턴트가 붙은 거 보니까 엄청 빨리 복구를 해주나 봅니다. 예, 근데 롤백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확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랜섬웨어가 언제 걸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네네네. 대상 서버에서 네트워크 단에서 로그가 떨어지는 건 보안과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예요. 네네네. 백업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백업본이 언제 백업본이 랜섬웨어에 걸렸는지 확인하죠. 이거는 굉장한 기능이에요. 그거는 딴 데에서 캐치 못했을 때 얘를 캐치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리포팅해줘요. 로그로도 긁어낼 수 있어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만 가능하고요. 9버전 쓰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권장을 하고 그 어플라이언스 버전에서도 구현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백업 정책별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판별해주고 리포트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확인이 됐어요. 네. 언제 연락하고 언제 그냥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인스턴트 롤백인 거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으면 바로 내부 공지하고 포트 막을 거 막아 놓으시고 그 포트 다 끊어버리고 롤백. 혹은 이 리포트만 받고도 앞선 행위들을, 그러니까 보안 행위들을 먼저 하실 수 있다면 적어도 하루 정도 혹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거죠. 맘대로 하시진 못하잖아요. 윗선의 C레벨에 그건 당연히 체크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거를 하단에 마지막 보루인 백업에서도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건 랜섬웨어를 얼마나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게 백업 솔루션들이 바라보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고 이거를 보안 백업의 측면에서 대응하지 않는 솔루션들은 상당한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또 이제 승부를 거시는 게 또 이제 고객분들의 안타깝지만 그건 예산상에 이제 허락해야 이런 인스턴트 롤백 기능까지 포함된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할 수 있을 거니까요. 어찌됐든 들어보니까 확실히 경쟁사 대비해서는 진짜 되게 좋은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 하나 있어요. 네네네. VMware가 아까 API를 연동을 잘해주는 그런 백업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많이 잘해줄 거예요. 넷백업은 아까 중복 제거 기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 블럭을 가져오게 열어주는 것들은 VMware 영역이 맞아요. 하지만 블럭을 가져오는 건 백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블럭을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오는지는 백업 솔루션들이 각각의 노하우예요. 최대한 작게 이렇게 압축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블럭이 규격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블럭조차 얼마나 작은 크기로 갖고 오느냐가 백업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백업 속도가 빠른데 전체 RTO, RPO 속도는 당연히 백업 속도 빠른 놈이 빠르겠죠. 물론 복구될 때는 압축이 풀리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만 전체 시간으로 백업 윈도우를 복구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RTO, RPO를 전부 다 합쳐버리면 당연히 백업 속도를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록 백업 능력을 갖고 있는 백업 솔루션이 더 우수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플러그인이라든가 VIP 기능이라든가 리커버리 혹은 아까 롤백 혹은 이제 액세스 기능은 복구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VMware 운영자 서포트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능들까지 총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가장 탑브랜딩인가를 판단하실 때 아마 기준점이 되는 가장 좋은 능력들만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